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월 1일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되는데요. 이제 2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대선을 통해서 정권 교체가 된 만큼 이번 지방선거에 많은 분들이 더 관심도 가지시고요. 벌써부터 열기가 아주 뜨겁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JIBS 유튜브 기획으로 2022 선거회담을 마련해 출마 예정자, 예비 후보들과 함께 우리 지역의 일꾼은 누가 있는지 또 정책 비전과 현안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누는 시간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제주시 3도 1, 2동 지역입니다. 지금 이 지역구의 현역 의원이시죠. 더불어민주당 정민구 의원 재선에 도전하시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민구입니다. 네. 자, 우리 유권자들에게 또 한번 자기소개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시 3도 1동, 3도 2동을 지역으로 두는 더불어민주당 정민구 의원이고요. 네. 현재는 도의회에서 부의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전에 지난 2018 6.13 지방선거 때 초선이라고 하면서 네네. 소개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이번 벌써 재선 도전이십니다. 그러게요.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가네요. 그렇네요. 지난 4년 동안의 의정활동 네네.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시겠지만 그래도 본인의 그 했던 성과들 좀 길게 얘기해야 되나요? 주시면 그래도 좀 약간 배분해 주셔야 뒤에 가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전반기 때는요. 네.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이 돼 있었고요. 네네. 그다음 4.3 특별회 위원장직을 맡았습니다. 네네. 그리고 후반기 때는 이제 부의장직을 하면서 교육위원회에 와 있어요. 네, 지금 그래서 그렇죠. 지금 전반기에도 좀 조그마한 보직을 맡았었고 후반기에서 보직을 맡으면서 의정 활동을 진행을 했었고요. 네. 전반기 때 잠깐 얘기를 드리자면은 네네. 그 4.3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네. 다양한 시도들을 좀 해봤어요. 첫 번째로 무엇이냐면은 지금 대한민국의 근현대사에 과거사 관련한 지역들이 많아요. 그쪽 의원님들하고 이 지역 네트워킹을 만들고 싶었다. 네. 그래서 4.3 추념식 전야제 때 저희들이 전남 여순특위 의원님들하고 거기 기초의원님들이 계셔요. 거기는 그분들을 모셔다가 전야제 때 저희들 공동 성명서 발표를 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국회의원 회관에서 사진전을 전시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4.3 특별법 개정이 되기 전이거든요. 네, 그래서 네, 네. 의원님들이 어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오영훈 의원님 꼭 국회의원 이름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오영훈 의원님, 그때 강창일 의원님, 위성구 의원님 도움을 받아서 국회의원 회관에서 사진전을 전시했었고요. 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처음으로 국회의원 회관에서 뺑가리 소리가 났어요. 처음으로? 네,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네. 그래서 저희 제주도에는 놀이패 한라산이라는 팀이 네, 국회의원 회관에서 마당극 공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네. 분들이 오셔가지고 봐주셨고 그걸 저희들이 촬영을 해서 유튜브로 전달도 했었고요. 그래서 전반기 4.3 특위 위원장을 하면서 그런 4.3 특별법 개정의 근거를 만들고 위한 노력을 한 그게 가장 기억에 남고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 그 성과에 대해서는 다들 그렇죠. 아시고 반가워하셨죠. 네네. 그러면서 4.3 특별법 정부 개정안도 이제 드디어 국회에 통과를 하면서 그렇죠. 많은 분들이 반가워하셨는데 그래요. 초선 의원으로서 특위위원장 되셨다고 해서도 네네. 네, 다들 놀라셨던 뉴스도 생각이 나는데 그런저런 성과들 얘기하셨고 그렇다면 사실 다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아쉬운 점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지난 의정활동 아쉬운 점이 있다면요. 제가 이제 시민단체 활동을 20년을 했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나름대로의 도정에 대한 비판을 했었고 그리고 대안을 제시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저희 역할이 좀 미미했던 게 무엇이냐면요. 네. 문제 제기는 많이 했는데 해결을 못한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네. 제가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위원을 5년 동안 했었거든요. 그때 시장 직선 제안을 내왔고 의회에서 부결이 됐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제가 만든 안이 저희 의회에 있을 때 들어온 거예요. 제도 개선 안으로. 그래서 그거를 제도 개선안에 수용을 하고 국회에 보냈죠. 그러니까 행안부에. 그게 불수용되는 게 아니 우리 의원님들이 찬성을 하고 도에서도 오케이를 하고 도민들도 많은 분들이 찬성을 하는데 행안부에서 불수용한다 그래가지고 처리 안 되는 게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네네. 그런 부분과 더불어 두 번째로는요. 많은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 권력이 움직이지 않으면 해결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의원님들의 한계인가라는 그런 부분을 제가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뭔가 이거에 대한 해결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좀 생각이 들긴 해요. 그렇다면 이제 이번에 출마를 다시 이제 네네. 도전을 하시게 됐죠. 네네. 이것저것 좀 부족했던 것도 보완도 하고 싶고 여러 가지 뭐 그런 마음으로 출마하시게 되셨을 텐데 어떻습니까? 네, 사람들이 네. 저한테 물어봐요. 그러니까 너는 왜 또 출마를 하냐 하니까 네. 막상 갑자기 그런 질문 딱 받으면은 뭐라고 난 하세요? 당연히 출마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질문 하니까 내가 준비를 더 해야 되는구나 생각이 들고 제가 출마를 하게 된 배경에는 네. 다른 건 없어요. 네. 아까 얘기했듯이 저 나름대로의 기대를 가지고 활동을 했는데 못 미친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못 미친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이번 그 12대에 의해 출마를 하면서 네, 네. 공약화시키고 그거를 이룩해내기 위해서 열심히 할 뿐이다라고 제가 주변 분들이 얘기를 하면서 출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궁금합니다. 지금 네. 3도 1, 2도 선거고 사실 네네. 또 원도심의 중심 지역이기도 그렇죠. 하거든요. 그쪽에 현안이 참 많아요. 원도심, 세태, 몰락 얘기도 너무 하는데 많아요. 어떤 거를 좀 꼽으실 수 있으면서 또 대안도 제시를 좀 해주시면 저는 근데 11대 의회 때 출마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진짜 네. 지역 주민들에게 네. 제주도는 기초 의원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도의원들이 광역 의원 역할도 해야 되고 기초 의원 네. 역할도 해야 된다. 해야 그래서 된다. 저는 네. 50대 50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산특별법 부분이라든가 행정처제 개편 이런 쪽에도 50% 정도의 할애를 했고 나머지 50%는 지역을 하겠다. 저는 이거에 대한 변함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질문을 광역과 지역으로 좀 국한돼서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럴까요? 뭐 먼저 광역부터 광역 할까요? 부분은요. 네. 일단은 저는 그 제주도에 지금 제2공항 문제로 많은 갈등이 있잖아요. 자, 그거에 보이면서 우리가 총량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네. 그런데 그 나중에 대선 즈음에서 이슈가 된 게 환경보전기여금.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도입 근거를 좀 만들고 싶어요. 이거는 뭐 제주도에서 원해서 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기재부 차원에서 이거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4년 내내 그 부분을 한번 집중적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두 번째로는요. 네. 저희들이 이제 4.3 특별법이 개정이 되고 네. 그러면서 배보상 관련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가 빠진 거 있죠. 네. 가족 관련 특례 조항이 빠져 맞아요. 있잖아요. 네. 이 부분이 제주도 갈등의 뇌관이 될 수가 있겠다. 우리도 엄청난 그 사례들이 많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근거를 좀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 우리가. 이 정치권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배보상하면서도 각 가족 간의 이 갈등이 사라질 것 같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신경을 쓰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는요. 제가 그 전방위 행정할 때 청년들하고 대담도 했었거든요. 청년들을 위한 우리가 너무 기회를 안 주는 것 같다. 네, 그래서 네. 청년들이 가장 원하는 게 취업이잖아요. 네, 네. 실제 지역에서 취업할 공간은 많지는 않아요. 아시다시피.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은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훈련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 지금 더 큰 내일센터도 있지만은 좀 더 확대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좀 그 세 가지 정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지역 관련해서는요. 저희 동네가 아까 아나운서님께서도 원도심이라 네. 그랬잖아요. 네. 그 고령층이 많습니다. 많죠. 근데 제가 그 후반기 때 노인인권 마을을 만들기 위한 지도 제작을 한번 했었어요. 근데 노인인권을 검색을 해보니까요. 거의 그런 단어가 없어요. 다른 지역에. 그래서 이번에 노인인권 마을 지도를 만들었고 저희 원도심에 노인들을 위한 공간이 없습니다. 물론 경로당은 준비되어 있지만 그래서 조심스럽게 노인인권 마을을 만들면서 그 속에 노인복지관을 하나를 좀 설립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양한 경로당은 좀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노인복지관으로 다양한 이런 프로그램들을 접할 수 있다라면은 노인분들께서 네네. 삶의 질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전농로를 아시잖아요. 네. 전농로 그 서쪽에는 우리가 그 벚꽃 축제를 하면서 많이 활성화됐단 말이죠. 동쪽에는 이제 카로텔 사거리부터 전농로까지는 뭐가 좀 부족해요. 근데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은 교육감 관사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미래교육정보원이 있고 외국 학습관이 있고 맞아요. 수학 체험관이 있습니다. 아, 네. 근데 거기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제주도 교육의 발상지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교육청하고는 미래가 얘기가 됐는데 그 공간을 교육 문화의 거리로 좀 만들어 보자. 네, 네. 그래서 이미 예산도 일정 정도 확보를 했고 도청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만 되면 그쪽의 거리를 교육 문화의 거리로 활성화시키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제가 거의 그 전문 분야인데 그 주민자치 관련 분야에서
저희들이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삭제된 조문이 하나 있어요. 네. 주민자치의 부분이 삭제가 됐어요. 주민자치. 예. 네.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를 좀 더 발전시키고 권한을 있게 만든 게 주민자치회거든요. 근데 전국 지방자치법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 7단계 제도 개선안에 제가 전반기 행자위 때 그 주민자치의 조항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데 그게 원만히 통과된다라면은 대한민국 다른 광역자치단체는 없지만 제주도에서만큼은 법적으로 주민자치회를 설립해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3도 1동, 3도 2동에 모범적인 주민자치회를 하나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 이렇게 이제 큰 또 공약에 대해서 좀 PR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사실 지난 4년 동안에 했었던 공약도 조금 체크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근데 공약 이행상 스스로 점수를 좀 매기신다면 좀 체크해볼까요? 저는 뭐 원래 100점을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제가 좀 능력이 부족하고 저는 한 70점 정도 생각하는 게 네. 제가 의정 활동하면서 가장 받고 싶은 상이 있었습니다. 네. 우리 한국 매니페스토 본부에서 주는 상을 받고 싶었어요. 네, 네. 그래서 처음에 공약을 낼 때 공약 내용이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약속 대상을 받았고요. 그다음 중간에 이행 대상도 받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한 부분은 검증이 됐고 참 재미있는 게 제가 4.3 특별법 개정을 공약으로 내세우니까 주변 분들께서 이건 너가 할 역할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 혼자만이 아니고 손에 손잡고 같이 이거에 대한 것들을 준비를 하겠다. 근데 어떤 개정안이 통과됐잖아요. 공약이 이행된 거죠. 근데 저가 안 했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저도 했잖아요, 같이. 아니 후반기 때 저희가 부의장을 하면서 의장님 모시고 전국 광역 지방을 다 네. 다니면서 결의안을 이끌어냈잖아요. 그것도 큰 역할을 했을 거예요. 네, 네.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나름대로 이런 제가 제일 준비 또 했던 게 공공기관 이전이었거든요. 저희 지역구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라는 기관이 이전이 옵니다. 지금 리모델링 중이고요. 네네네. 한 7월 달쯤에 재오픈 예정이에요. 그게 3도 2동 지역이 들어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자잘구레한 공약도 제가 살펴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70점 정도는 주셔야 되지 70점 않겠느냐. 그래도 좀 스스로 좀 너무 짜게 주신 것도 같은데요. 이거 좀 높으면 또 겸손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셨군요. 그랬습니다. 네. 그 판단은 아마 이번에 6일 지방선거에서 결과가 나오겠죠. 잘 판단해 주셨으면 유권자분들이 이번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방송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조금 분위기를 바꿔서 우리 정민구 지금 출마 예정자 같은 경우에는 어떠세요? 짬날 때 혹시 즐기시는 나름의 뭐 취미라든지 어떤 거 있죠? 거의 그런 또 없어요. 문화생활이 있으셔야 또 숨통이 트이실 것 같은데 없으신가요? 저는 네. 원래 고향이 대정읍이에요. 대정이시고요. 예, 그래서 네. 제가 시간 날 때 제 아내랑 같이 해서 좀 촌에 좀 자주 갑니다. 아. 그래서 좀 잔디밭도 있는 데서 좀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래요. 아. 다른 거는 뭐가 있냐면은 네. 제가 담배는 피우지 않습니다. 근데 좀 음주는 좋아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음주를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는 걸 좋아를 거. 해요. 네. 그러면서 또 그 사람을 스트레스도 많이 푸시면서 그러더라 저는 요즘 TV에 보면 MBTI 이런 게 유행인 모양인데 저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에너지를 얻는 스타일이에요. 밖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에너지를 얻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이시군요. 예. 네. 예. 마지막으로 우리 유권자 여러분에게 카메라를 딱 보시고 본인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 해주시죠. 네, 유권자 여러분, 3도 1동, 3도 2동에 이제 재선을 준비하고 있는 정민구 의원입니다. 저는 의정활동을 처음부터 할 때 가슴속에 새긴 게 있습니다. 바로 겸손입니다. 그리고 성실함이었습니다. 나름대로 그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유권자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심판을 기다리겠습니다. 재선 출마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겸손과 성심을 가지고 있는 후보로 대우받고 싶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제주시 3도 1, 2동에 다시 재도전 하시는 정민구 출마 예정자와 이 시간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여러분의 그 판단에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2022 선거회담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